안녕하세요. 2024년 공간 국제건축 학생상 심사를 맡게 된 김재경입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배경과 설명을 드리고자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올해 주제는 인류세 건축과 도시입니다. 아마 주제를 보시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인류세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세에 대한 어떤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건축가로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 변화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 생각은 어떤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인류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 지구의 어떤 역사, 지구의 나이를 구분을 할 때 저희가 크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분의 기준은 어떤 큰 환경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제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현생 인류는 신생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생대가 또 기로 나누어집니다. 신생대 제4기 그리고 그 기가 다시 새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계에서 그 홀로세 다음에 인류세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인류세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인간 문명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많은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변화를 지구의 어떤 그 역사를 고려했을 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희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단순히 학계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UN에서 어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그 컨퍼런스를 소개하는 영상의 제목이 Welcome to the Anthropocene, 그러니까 인류세에 오신 걸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인류세라는 단어가 단순히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 변화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게 또 보면은 그 저희가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인류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인류세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간 때문에 환경 변화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 자정에 대한 메시지를 스스로 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건축과 그리고 도시와 인류세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건축이라는 것이 속성적으로 굉장히 큰 환경 변화의 요인이 됩니다. 저희가 건축의 재료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건설이라는 행위로 이제 건축을 만들고 또 건축 건물들이 모여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내고 또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환경의 어떤 변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가로서 어떤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인류세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그 걱정들이 국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기구나 또 정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정을 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축가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정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축가가 따라야 되고 이런 어떤 소극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건축가 스스로가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건축이라는 어떤 미디엄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0세기 초반 뭐 마스터 아키텍트들의 어떤 뭐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례들을 봤을 때 건축가의 역할이 단순히 굉장히 미적으로 또는 뭐 공간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떠나서 어떤 사회 변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올로지를 제시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건축가에게 이런 적극적인 어떤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기가 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인류세라는 것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건축가의 어떤 창의성을 뭐 축소시킨다든지 뭐 그것을 저해가 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20세기 건축가들을 보면 뭐 60년대, 70년대의 건축가들은 그 어떤 사회 변화라든지 뭐 계층의 어떤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건축으로서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어떤 세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뭐 스타 아키텍트를 포함해서 스타 아키텍트란 단어가 생기고 그 세계화의 어떤 그런 그 아이디올로지에 맞는 그런 건축들을 계속해서 건축가들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들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여기에 맞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건축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환경에 대한 것, 환경 변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건축가의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어떤 세계적인 변화의 배경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이제 제가 학생분들에게 참여자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궁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폭을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인류세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너무 광범위한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뭐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조금은 넓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의미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뭐 건축이 개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폐쇄된 어떤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또 일본에도 뭐 이런 그 대지진 때문에 폐쇄된 발전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사능 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건축적인 제안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발전소에 보면은 뭐 이런 굉장히 가벼운 어떤 가변 구조물로 가설 그 구조물로 해서 장스팬 트러스 구조물로 해서 그 원자로를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건축적인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저희 이제 태평양이라든지 뭐 이런 그 대양에 보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뭐 회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될 수도 있고 뭐 쓰레기 매립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장소나 요인들에 대해서 건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20세기 중반에 저희가 뭐 메가폼 건축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건축가들이 적극적으로 일종의 어떤 건축가의 어떤 엘리티시즘으로 내가 제안하는 건축이 뭐 그 도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큰 거대 구조물들을 제안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구조물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또 환경의 변화라든지 뭐 환경의 오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어떤 적극적인 개입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른 방법은 뭐 건축 재료에 대한 어떤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에 많이 쓰여지기도 있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목재가 될 수도 있겠죠. 목재에 대한 그 목조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목재를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많이 쓰여지지 않고는 있지만 뭐 균사체를 건축 재료로 활용해서 뭐 브릭을 만든다든지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뭐 올게닉 재료들을 사용해서 뭐 건물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저는 또 다른 것은 뭐 지역성의 건축, 뭐 옛날에 어떤 뭐 크리티컬 리저널리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뭐 지역에 또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건축도 환경 변화를 막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뭐 프란시스 케레라든지 또 뭐 시게루반 같은 건축가들이 레질리언스라는 뭐 회복력이라는 어떤 건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쓰고 지역 사람들을 위한 건축도 사실은 이제 환경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세계화라는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상에서는 그 다른 나라에 있던 재료들을 값싼 재료를 사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뭐 운송하면서도 사실은 뭐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뭐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뭐 지역적인 건축, 뭐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한 건축, 지역의 재료라든지 뭐 어떤 지역의 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건축도 저희 주제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에너지에 대한 어떤 에너지의 사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뭐 서스테너블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너무 그 인류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매몰돼서 거기에 맞는 주제보다는 인류세는 제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쓰여진 상징적으로 쓴 그 주제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거보다는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건축가로서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제안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건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가 어떠한 그 건축이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건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문명이라든지 그리고 지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단을 계속해서 제안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저도 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의 더 신선한 아이디어, 조금 더 뭐 파격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뭐 현실적이더라도 조금 더 일상적이더라도 저희가 이제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